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잔액도 공개 못하는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당연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여전히 정보 공개 거부. 특활비 존속은 납세자에 대한 모욕이다. 저게 정답이에요. 저거 오마이뉴스 헤드라인인데요. 아니 확정 판결까지 났어. 확정 판결해 갖고 보여달라고 보여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지만 불법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죠. 공개를 거부하거나 뭐 까맣게 칠해서 낸다거나. 근데 검찰이 저렇게 대법원 판결을 거스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 없죠. 이거- 없는데. 네. 누가 처벌하는데? 와, 이거 진짜 문제 너무 지들이 많아요. 기소를 안 하면 또. 지들이 기소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무슨 이제 이행강제금이라고 비용 붙이는 게 있어요. 네. 이행강제금이라고 비용 붙이는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에 붙었다 칩시다. 응. 지돈네? 진짜 욕 나오네 진짜.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는 게 국가 기관이라는 게 힘을 골고루 분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검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와. 명태균 같은 자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마음대로 날뛸 수 있었던 거는 검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자, 근데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헤드라인 있잖아요. 그거의 디테일한 내용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가 비상금 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고 했죠. 자, ABB 1차 때 용산 이전에 650억, 2년차 때 정상회계에 532억, 선사용 후심이 ABB 구조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아니. 악용하는 거죠.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처먹냐고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이거 진짜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무작정 깎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그 스마트한 사람이냐면은 민생이 어려운데 ABB만 4조 8천억 원이야. 그래서 아까 2조 이상 깎았다 그랬잖아요. 절반 깎아서 나라 빚이라도 갚자고 한 것이다. 자기들이 맨날 하는 말이잖아. 건전재정. 그래, 건전재정. 나라빚 값제매. 그 진짜 희한한 놈들이게 이 정권 자체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저런 문구가 써 있더래요. 펜으로 죽여보고 칼로도 죽여보고 법으로 죽여봐도 살아 돌아오는 불사신 이재명은 합니다. 식당에 붙어 있더래요. 이 찍들은 절대 안 가겠네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자, 다음. 한동훈의 처지가 이런 거죠, 지금. 나문직 갖고 특검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지금 나무까지 떼고 있는 거예요. 당원 게시판 논란 한. 뒤지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굴에 막 지금 상처 투성이죠. 근데 한동훈이는 지금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도 못 가고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친년들 앞에서 따뜻한 곳에 앉아 있잖아, 지금 친년들은. 그러네요. 얘는 진짜 안 됐다. 국회도 못 들어가 얘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운동화 굽도 높은 것 같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나뭇잎인지 머리털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람 잔인하네. 진짜 사람 그렇게 봤는데 과연 그렇네. 정말 최근에 잔인하네. 비슷한 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겨울이 돼갖고 활력수는 없는 상태라 침엽수 갖다가 저렇게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디테일이야 저거. 나도 해본 적 있다니까. 윤석열 올 겨울 내에 탄핵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뭐 된다? 된다로 3번이나 나오더라고. 믿어주셔도 돼요. 자, 다음에 동훈백. 자,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금 동훈백을 갖고 동훈이가 지금 저 백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위에 윤석열이가 있고 막 골 때려. 근데 되게 괴랄하죠, 이 정권 자체가. 특검에 대한 불을 붙이느냐 마느냐. 한동훈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특검에 불을 붙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오세훈 높게 해달라. 명태균 서울시장 여론조사도 조작 확인. 여론조사 오마카세. 아이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요. 안철수 여러분들 저 장면 유명해. 윤석열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 1년만 지나면 내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거다. 지금 손가락이 아니다.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엄지부터 잘라요? 새끼부터 잘라요? 목부터 찢자. 어차피 다 잘라버릴 건디 뭐.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인물 관계도 지금 뭐 한두 달 지나고 보니까 그 인물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옆에 보면은 막 박완수, 윤환홍이, 김진태, 김영선, 이준석, 함성득, 오세훈, 김종인, 윤석열, 김건희, 안철수 다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합성 기가 막혀요. 강원도지사도 김진태가 당선된 게 아니라 김진태 명태균이 당선된 거야. 아니 인물감이 전혀 없네요. 어. 국민의힘 당대표도 명태균하고 이준석이 당선된 거야. 그러면 합쳐놓으면 저렇게 돼요 얼굴이. 다시 보고 싶진 않네요 개인적으로. 의외로 괜찮네. 대통령 제일 골 때리. 윤석열과 명태균, 김건희와 명태균 합성해놓으면 저렇게 생겼다는. 오세훈하고 박형준도 어. 누군가 정말 공들이셨네요. 자웅동체 자아분열. 오늘 나온 보도 중 하나가 이거 있었죠. 명태균 측 변호사가 한 말인데요. 황금폰이 있다면 검찰 아닌 국민이나 민주당이 제출할 거다. 이건 정말 유효한 협박이죠. 어. 굉장히 유효하고 효과적인. 명태균 측에서도 검찰을 한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워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검찰 분위기는 심상치 않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명태균이가 뭐죠 지방선거 공천 여론조사 이런 걸로만 수사 받겠어요? 결국에는요 오세훈 포토라인 서야 되고요 김건희도 또 서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에 제가 한 달 전쯤에 현재 권력 구조에서 검찰은 윤석열을 향해서 최소한 칼을 한 번은 휘두르거나 일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 사실은 딱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실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만 검찰이라는 권력이 갖고 있는 생리상 현재 권력이 자기네들을 밀어내는 순간이 있거든요. 제2인자인 한동훈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현재 검찰 권력도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가져야 돼요. 얘네들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폰이 검찰한테 들어갔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윤건희한테는 유효한 협박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렸다고 봐요. 저는 황금폰이 있다면 검찰이나 국민에게 제출하겠다, 야당에 제출한다, 이게 유효한 거고, 제가 이 사건 막 처음 딱 터졌을 때 내가 명태균이라면 저는 변호사를 김규현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왜냐하면 저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야당과의 사이, 이건 명태균의 입장이에요. 야당과의 사이에서 이 중요한 황금폰, 이게 누구한테 황금폰이에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황금폰이지, 쟤네들 입장은 똥폰이지. 이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딜을 하려면 야당하고 다리를 놔야 돼요, 반드시. 당연히 그래야죠. 네. 이번에 강혜경 씨 공익신고자 지정. 그러니까요. 그러면 감면되는 효과가 있어요. 감면도 원래.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용서하는 효과도 있는 네, 거고, 그럼. 나중에 사면이라도 받을 때 강혜경 사면할 때 국민적 반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명태균을 사면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분위기에서. 안 되지. 멍충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 명태균의 멘탈이 그렇게 보였거든요. 계속해서 용산 향해서 손짓을 하면 나를 구속 안 시킬 거라고 착각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구속시키라고 그럼요. 봤는데 그런 짓 한 거고요. 황금폰은 이런 거죠. 실제로 황금폰은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고 김건희가 바다에 버리는.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국정농단, 명태균, 공천개입, 불법선거 사무실. 저 폰 증거인멸. 또 한 번 해볼까요? 전화 받는지 안 받는지. 아니요, 어디 저 폰도 어디에서 나중에 아크로비스타, 재환형 분리 막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멀쩡한 핸드폰 있네. 핸드폰 번호 바뀐다고 텔레그램 계정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 근데 절대 폰 버릴 리가 없지. 버릴 리가 그렇죠. 없죠. 네, 자기를 말만 그렇지. 보호하기 위해서도 갖고 있어야 될걸요? 또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이 자기가들이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장 위험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이 핸드폰은. 예를 들어서 정권이 이준석한테 넘어간다고 쳐봐요. 상상도 하고 싶진 않은데 이준석가 넘어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는 저게 무기예요. 근데 그걸 왜 보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처음에는 막 그 핸드폰이나 이런 것 싹 불태워버린다고 했다. 그게 증거인멸 시도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 건데 그때 했던 말은 내가 더 이상 안 깔 테니까 나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했던 게 나중에 독이 돼가지고 지금 구속돼서 아마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달리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제
명태균한테 이제 무슨 증거들이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검찰 입장에서 언론 플레이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창원지검에서는. 그래서 판을 엄청 키워놨는데 검찰 수뇌부에서는 그냥 명태균이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왜 그 선거법 위반 그걸로 수사 안 하고 있다가 사실 이게 수사된 건데 사실 그 수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김건희 이제 각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역부족 특검으로 가시오. 난 그런 인증이라고 보거든요. 자, 윤석열이 뭘 알겠습니까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예. 나 이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원래 진짜 말귀 더럽게 못 알아들어. 저거는 예의에 맞지도 않았죠. 그 외신 기자가 그치, 한국말로 외신 기자가 한국말로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혹시라도 아니 못 알아먹을 수도 있어. 아니 못 알아먹는 거 같잖아 우리가 봐도. 아니 네이티브 코리언이 해도 잘 못 알아먹는 분인데 근데 그거를 저 자리에서 저렇게 저렇게 말귀를 대놓고. 못 알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정말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한국 만평인데요. 이제 소위 말하면 언론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만평입니다. 심판 보는 짓 있잖아요. 시집가기 싫어. 처녀가 하는 말. 늙으면 죽어야 돼. 노인이 하는 말. 장사꾼이 하는 말 미치고 판다. 국회인데 준법 정신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럴 때 왜 민주당은 통과시키려고 국민의힘 반대를 하는지를 이야기해줘야지. 네. 네. 그러니까 언론이 제일 비겁해요. 언론이 늘 말하지만 명태균 혼자 이거 못해요. 편하잖아 심판보고. 명태균 혼자 못해. 그 명태균 그 가짜 여론조사를 가지고 결론을 만드는 건 언론이에요. 언론. 근데 이 언론들 자기네들 반성 단 한 번도 안 해요. 윤석열만 까고 있지 그냥. 다음 중앙일보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 예산 뒤에 잘라버렸다. 뭐 민주당이 이런 건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진짜 언론은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진짜 원인이 뭐고 바람직한 방향성이 뭐고 이런 거를 언론이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순간이 되면 딱 심판 보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진짜 기가 막힌 게 자기네들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 같이 하는데 실제는 중립적이지도 않아.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 20% 미만인 시대에 살면서도 비중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50대 50으로 맞추는 것도 웃기는 짓이에요. 이 그림도 완전히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정당이 끌고 정부가 가는 게 아니고 정부가 끌고 정당이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정당이 지휘하는 거예요. 정치가 지휘하는 거예요.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서 정부는 뛰어가는 거예요. 예산을 줄여놨으면 그 뒤에 앉아있는 게 산타였으면 모르겠다. 앞에 앉아있는 게 윤석열이 돼야 돼 사실은. 앞에 이 사슴이. 그 애도 엉망진창이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저거 잘라도 간다. 자,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 산타의 썰매를 끄는 건 사슴이 아닙니다. 원래는 술록이에요. 술록이죠. 사슴과 술록이긴 한데 술록입니다. 술록이 사슴 아니에요? 아니요. 엄청 달라요. 엄청 많이 다르죠. 술록은 직접 보면 오줌 지려요. 큰 거? 그렇지. 거대하지. 어마어마해. 자, 다음 가겠습니다. 예산 취약계층.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딸랑딸랑딸랑 특활비 전액 삭감 기관. 이것도 보면 그래. 저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게 훌륭한 만평이라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리는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방탄하려고 검찰 특활비 깎는다잖아요. 소고기를 사 먹었는지 상품권을 사 먹었는지 뭣도 모르는 상황에서 증빙을 안 하니까 국회가 그 심의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국민 세금을 띵가 먹는데 증빙을 안 하면 나 이거 깎을게. 니들이 어디다 썼는지 우리한테 보여줘. 정답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 특활비 수사에 사용됐을 나는 그거 단 한 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요. 연어도 사야 되고 소주도 사야 되고. 뭐 조작할 때는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연어도 쌍방울이 산 거야. 그렇죠.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그래서 수사 못한 게 있어요. 수사 다 하고 기소 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특활비 필요 없잖아. 아니 그리고 특활비 전액 삭감했다고 기관들이 저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 뭐 월급을 안 주는 거야.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아니 내가 봤을 땐 저 명절 떡값하고 회식비만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말로 그게 필요하면 그거를 그냥 공식적으로 명목을 만들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영수증을 왜 못 내? 아니 그러니까 내면 그러니까 진다는데. 정말로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내면 돼. 근데 특활비라는 게 특활비 뭐 사용되는 거 뻔하죠. 판사들 뒷조사도 해야 되고 자기네들 모여서 고기도 먹어야 되고 스타벅스 다이어리도 받아야 되고 정말 특수하긴 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세금 알기를 우습게 하는 놈들이 전액 삭감 해버리는 꼴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거를 우원식 의장이 막은 거예요. 실망스럽긴 하지. 자, 다음 추경호 우원식 예산안 만찬 제안에 한가하게 밥 먹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랑 추경호를 우원식 의장이 만나서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자 했는데 추경호가 한가하게 밥 먹을 때 아니라 그랬죠. 11월 29일 날 윤석열 다음 주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과 릴레이 만찬. 지들끼리 밥 잘 처먹어요 아주. 아니 지금 명태균 사태 때문에 특검법 통과 막아야 되는데 한가하게 밥 먹을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얘네들 맨날 밥만 먹잖아. 바쁘시지 아주. 한동훈 그냥. 빼고 맨날 먹잖아. 야 예산안 만찬하면 이재명 대표 이러고 있을 것 같아. 너 이 새끼나. 다음 주 네. 윤석열이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저번에 그 주식시장 하락률 상위 탑 10에 한국이 3등 8등이에요. 코스닥 코스피 해가지고 나머지는 정말 선진국이 없어. 지금. 하나도 없고 전쟁난 나라들이 우리보다 높고 지금 뭡니까 지금 아프리카가 진짜 나라 말아먹잖아요. 이따가 그 얘기 따로 합니다만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개파 차라리 한덕수를 고난 대행으로 한 2달만 시키자. 씨발 저게 무슨 지금 짐승 같은 거 저거. 식충이지 저게. 밥이나 축 내고 있고 우리나라 예산이나 축 내고 있지 뭘 한다고 얘가. 근데 지금 언론에서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실시간으로 빠르게 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감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자기는 무슨 민생한다고 오늘 노쇼 관련한 무슨 뭐 언급을 했더라고. 노쇼 하면 또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억 단위 노쇼. 순방도 노쇼하면서 억 단위 노쇼. 지랄하세요 진짜. 자 개방이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나는 이 작품은 그 억대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앵그리버드. 어. 네. 이거 굉장히 재밌게 많이 했던 윤석열을 게임입니다. 지금 날리고 있죠. 새총으로. 네. 앵그리 피그. 김건희가. 김건희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 거였습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그 맥박이죠 저게. 띠리띠리 뛰다가 띠 하면 사망이잖아 지금. 에이. 아 진짜 생각보다 지금 민생 서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안 돌아가기 시작한 게 꽤 됐는데 지금 너무 평온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적응의 동물이다. 안 되면 나중에는 적응해서 산다. 그게 말하면 저쪽에서 말하는 개 돼지들 그거예요. 불만이 있다가도 남들이 조용히 있으면 그냥 불편한 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저 구급차 타고 몇 군데 더라도 화를 안 내. 그게 문제야. 아니 대부분 거기 타 계신 분들 화를 못 내요. 안 내는 게 아니고. 아니 가족들이라도 혼자 타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 안전교육 맞죠? 안전교육 윤석열의 목소리가 왜 갑자기 이주 노동자 기록 없는 이주 노동자 죽음이 93.6%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이 되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서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성향 가진 사람들 많아요. 외노자라고 그래서 혐오하는 사람들. 근데 기록 없는 노동자 죽음이 93.6%래요. 선진국은 이것도 보살필 줄 알아야 돼. 사실상 100명 중에 1명도 근데 저기 윤석열 목소리가 이렇게 건데. 더빙되지 않아요? 음성 지원 되고 윤석열의 있어요. 책임이 가장 크고 저렇게 된 데는 그 뭐 아프리카 선발 노동자 이런 식으로 폄훼했던 윤석열의 어딩이 가장 크게 남지 아니 않습니까? 그거 기억 안 나세요? 한동훈이 불법 체류자 단속한다고 맞아. 해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힘들었다고 봤어요. 하죠. 그리고 농업인 근처에서 개업하고 있던 제 친구들이 엄청 피해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 보험도 안 돼가지고 현금 내는 고객들인데. 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송파 아파트 1,300여 세대 온수 난방 건기야. 물론 사진을 저렇게 합성할 이유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해서 지금 돌아다니길래 주워와봤어요. 아유, 네, 예술적인데요. 제 뭐. 이름이 뭐였죠? 초현실. 초현실적이고 괜찮은데?
아니 왜냐면 송파 아파트에 1,300여 세대에 온수와 난방이 큰 게 배현진 책임은 아니겠지만 송파 하면 지금 저 난리쳤던 배현진이 가장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진성준 의원하고 썼던 기억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랬다고요. 네. 축하드려요. 자, 11월 24일입니다.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에 경북 대게어민들 생존 위협 반발. 이제 와서 좀 안타깝네요 정말. 이게 뭐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에 경북 대게 어민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일본산 이거 수산물 계속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수입을 말이네. 오픈한 것도 웃겨요. 아까 윤석열이가 지금 일본한테는 거의 자기 모국 수준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나는 나라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그거잖아 지금 생계를 위협하게 만들어 찝잖아. 이게 문제잖아. 이게 정말 유명한 짤이죠. 근데 저 아주머니가 지금은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안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런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금지를 촉구해봤자 그 다음에 또 찍어줄 거 아니니까 그쪽에 정치인들은 나아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으면 여러분들 저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천지개벽 하기는 좀 힘들죠.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 여러분 주말 집회 또 8배속으로 한번 볼게요. 김건희 특검법을 재결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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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병 특검 추진하라.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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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규명하라.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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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한참 시작. 자, 가짜 시장 오세훈이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집회를 해도 의자에 앉지 않고 이제 바닥에 앉잖아요.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또 와가지고 비옷도 입고 밑에 깔개도 깔고 막 굉장히 복잡해져요. 비가 오면. 근데 제가 토요일에 집회를 가보고 일요일에도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극우들 집회는 일요일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자 깔아서. 네, 의자 때문에. 아 진짜 놀랍습니다. 거기도 하고 사람이 숫자 얼마 안 나와 있어요. 맞아요. 화면에 많이 나온 것처럼 띄운다니까. 화면에도 많이 나오고 일단 스피커를 너무 크게 틀고 전광판도 훨씬 큰 거를 쓰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다 영어 동식 통역을 하니까 굉장히 막 많은 거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몇 명 안 나와 있었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가 재밌는 짤이었고요. 자, 구자 형님. 하루빨리 12월 안에 서결이와 건의를 끌어내리고 국힘당도 해체하고 그의 부여역자들도 전부 보내야 합니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